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제철소 건너편에서 50년 넘게 산 어르신들도 한국 철강 산업의 심장, 포항제철소가 멈춰섰다. 그거 해명 못하면 씨발 여기 경영진들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돼.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그날 밤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고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포항제철소에 닥친 위기의 순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다. 취재에 나선 OPD 현장으로 향하는데 제철소 풀샷 한번 찍어야겠는데? 근처에 차 좀 세워볼래? 너 집에 갈래? 취재에 동행한 후배의 상태가 살짝 불안하다. 집으로 가는 거다, 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진짜로. 자꾸 차 하나 세워. 오늘따라 유난히 2% 부족한 후배. 차 세우라고. 아, 네. 50년간 불야성을 이뤘던 제철소.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지금은 적막만이 느껴진다. 근데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니? 오늘의 용재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에 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용재의 뇌는 오늘따라 유난히 말띠 맑았다.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저 안에서. 용재야, 제철소 내부 냄새가 나냐? 온갖 쓰레기로 특종의 스멜. 찍고 있어? 공장 안의 상황은 처참했고 전날의 상황을 짐작해 해주는 뒤집어진 자동차.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집으려는데 누군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산자부 시찰팀 방문 촬영차. 정부 시찰단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갔구나? 보세요. 아니, 거짓말이 들통나자 취재 자료는 압수당하고 취재는 쉽지 않았다.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언론 탄압, 기물 파손. 여긴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보안팀에 넘깁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안 참는 OPD. 주시죠. 메모리 카드. 보안팀에서 승낙받고 찾아가세요. SNS에 퍼진 제철소 불타는 사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지만 천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무시하는 관계자의 열받던 중 들려오는 목소리. 일단 인상은 합격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대로 그는 인터뷰에 응했고 펑펑대는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화염이 치솟은 구간도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아요. 쏟아내는 폭풍 질문에 뜬금없이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고로요? 제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일까? 아시네.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큰 놈 100m 돼요. 높이가.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배출해야 탈이 없어요. 거대한 기계도 결국 사람처럼 숨쉬며 살아간다. 탈이 나버렸죠. 고로가요? 인터뷰 해드리죠. 단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그렇게 기본도 안 된 PD들이 많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전곡이 찔린 OPD. 사실 나름 전매 특허였는데 결전의 그날 태풍 흰남노 상륙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및 점검으로 분주한 대책본부 상황실.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각 공장마다 안전 체결 완료했고 남분 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서울 본사도 긴장 속에 태풍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 중이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으로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제철소장 연결해 주세요. 당국은 네, 대표님. 대표와의 통화에서 표정이 굳어지는 제철소장. 네?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각 공장마다 침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차단막을 설치했고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초특급 역대급 태풍이란 말에 결국 제철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휴풍이요. 휴풍이란 고로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근데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46년간 꺼지지 않았던 불. 쇳물을 만드는 심장을 멈추는 휴풍 결정.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건 멈춤이 아니라 자칫 고로의 죽음을 뜻했다. 휴풍했던 고로 다시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요. 휴풍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불이 언제부터인지 알지?
1976년, 그러니까 46년째 끓고 있다고. 46년째.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고로에 허락된 시간은 단 7일. 기한을 넘기면요? 시간을 넘기면 고로는 영원히 끝난다.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5기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했다. 아니 대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표인 줄 모르는 OPD. 선생님이 아니라 저 윗대가리. 대체 어쩌자고 고로 5기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연쇄적인 폭발로 인한 대참사. 휴풍이 시작됐다. 휴풍 시행 5분 전. 이고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구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고로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2301 열풍변 폐 확인.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7001 확인.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그렇게 고로는 하나씩 꺼져가고 이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휴풍 실시. 그렇지만 모든 고로가 멈춘 건 아니었다.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아까 4시쯤 제철소에 물이 찬다고 해서 공장 내 비상 방류구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삼거로 운전실 일단 대기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지? 예. 그럼 저는 이제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도 고생했어. 마치 폭풍전야처럼 그렇게 모두가 안심하던 그 순간 순식간에 밀려온 물이 모든 걸 삼켜버렸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양주기도 없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철과 불의 요새는 물 앞에 무너졌다. 방금까지도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이라 물을 퍼낼 시간도 없이 아무튼 아벨라인은 지하고 지상이든 다 잠겼습니다. 아변 쪽이라고 했어요? 확실합니까? 현재 침수 중 공장 CCTV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은 순식간에 불어난 인근 하천의 거대한 물줄기가 공장의 경계를 넘어 모든 생산 라인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집어삼키는 모습이었다. 거대한 구조물은 무력했고 사람들은 재난 해결에 안간힘을 썼다.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마저 동시에 다 끊겨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1000몇백 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삼거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공장장님, 뭐야? 용성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용성 피트 상황이 납니다. 만나선 안 될 뜨거운 샘물과 차가운 물. 방금 무슨 소리야? 거기 괜찮아? 끝내 뜨거운 샘물이 물과 만나 폭발이 시작됐다. 일단 피해! 재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파괴였고 불과 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선배,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잠긴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고로에서 나온 쇳물이 처음으로 옮겨지는 공간, 용선 피트. 용선 피트? 그거 뭐 브래드 피트 동생이냐? 선배 또 무식한. 이건 선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긴 절대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야, 그럼 뭐 물이 들어가도 되는 데도 있어? 어제도 우리 집 물 새가지고 내가 그거 푸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의 방송에서 다 한 거 뒷북이나 치고 말이야. 뒷북? 여기 다 날라가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죠? 아, 여기가 다 날아가나 보죠? 에? 쇳물이 몇 도인지 알아요?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꽉! 폭발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했냐고 폭발 꽉! 파봐야죠, 제대로. 야, 네가 무슨 광부야? 파기는 뭘 파? 네 귀나 좀 파. 그리고 선배 말 이어폰 꽂았네. 선제 공장 내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피하라고.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신속히 대피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동료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이들이 있었다. 잠깐만요.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나와. 아, 이런 곰탱이 자식. 아, 나오라니까 빨리. 그렇게 끝까지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이 사진이 처음 SNS에 쫙 퍼졌을 때요. 그땐 제철소에서 불 난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니까요. 그럼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거죠? 불이 나요? 전기실에? 합선입니다. 지하 칼버트가 다 침수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그때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재선, 제강,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최악의 순간이다. 블랙아웃입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이 어둠은 마치 용광로에 숨통을 죄는 듯했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3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이후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급 상황이 보고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는 이산소 운전실입니다. 정전으로 인해 가스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 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플랜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으며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그는 퇴근 중 밀려드는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지만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아이, 암만 충고해도 뽑은지 3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공장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14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말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직원들. 네가 자처한 거야. 넷.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넷.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움직였다. 아이, 걱정하지 마시죠. 선배님. 폭우 속에서 목숨을 건 작업이 시작됐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로는 30분. 현재 공장을 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거 6개 빨리 커버 못하면 다 죽는 거죠? 사람의 용기와 의지뿐이었다. 그때 폭발음이 들렸고 선배님. 아, 왜? 뒤이어 들리는 성규의 비명소리. 야, 현선유! 거기야! 그래서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안전고리 덕분에 폭우로 인해 미끄러워진 철사다리에서 버틸 수 있었다. 선배님, 저 괜찮습니다. 잠깐 발을 엎드렸습니다. 야, 임마, 너는... 아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별거 아니겠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겁나냐?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여튼 이따가 살아서 뵙겠습니다. 그래, 살아서 보자. 힘겨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폭우를 뚫으며 각자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선 두 사람. 하지만 폭우 속에서 밸브를 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빗물로 미끄러운 핸들을 가까스로 움직여 밸브를 열 수 있었다. 플랜트 12! 밸브 개방 완료했습니다! 플랜트 3가 밸브 개방 완료입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고생하셨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데 언론사에서 폭발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SNS에 도는 불기둥 사진. 진실은 달랐다. 정전 때문에 공장 안에 꽉 들어찼던 가스를 처리한 겁니다. 그때 태우지 않았다면 거기도 분명 터졌을 거고요. 피해 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해 비상회의를 시작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수 구역입니다. 평소에는 침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만 고른 듯이 이렇게 사망자나 실종자 현황은? 사망자 실종자 0명입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시련은 그 복구하려면 이제 시작이었다. 전기부터 살려야 될 텐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고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3고로가 휴풍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중에 정전이 돼서 고로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다행히 파트장과 직원들이 열풍로 막고 수봉변 가스도 폭발하지 않게 수동으로 밸브 차단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고로는 저 5개 모두 지금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강 공장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제강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용선 운반 차량이 한 가지 희망이었던 용선 운반 차량은 70대 중 겨우 4대만 남은 상황. 여기 복구 얼마나 걸릴까? 보름 안에는 어떻게든 일주일이 되더라니요. 저기서 깊이가 13m나 되는 용선 피트에 물이 꽉 찼습니다. 전기 나갔잖아요. 보름도 힘들어요. 송풍을 다시 하자니 쇳물을 받아낼 재간이 없고 안 하자니 고로를 죽일 테고. 고로 한두 개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로를요? 끓는 쇳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더 이상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됐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사철이었다. 말 그대로 이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철이란 모래 욕조에 쇳물을 부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료는 이게 답니다. 이것만 보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저 들어만 봤던 사철이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경험자를 찾는 것이었고 고맙게도 퇴직한 전 직원이 달려왔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그래, 태풍은 막았지. 태풍이 빠져나간 뒤 그랬다. 태풍 뒤에 쏟아진 폭우를 막을 수 없었다. 늘 말라붙어 있던 냉천은 왜 갑자기 범람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뭐해? 뭘 보는 거야? 물폭탄의 실체. 실제 측정값 입력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에요. 500년 기록을 갈아치운 물폭탄이었다. 이 물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후 냉천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서 냉천교.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할 물이 왜 이쪽으로 꺾였을까?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던 것이다. 온 동네 잡동산이 싹 다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근데 하필 말이야. 냉천 하류가 상류보다 어떻다고? 하류가 상류보다 좁아 물살이 더욱 거셌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붙었고 마침내 제철소 담장을 무너뜨렸다. 쫙. 사람들이 쓰나미 같았다고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으며 축구장 350개를 1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물이 넘쳤다. 막을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오윤화답지 않은 2000개는 또 뭐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낼까요? 시시하게. 괜찮아. 가끔 그래도 있는 그대로 담아내. 본대로 들은 대로 담담하게 기록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가끔 꼰대 선배도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다. 본사 12층으로요? 이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안 그랬으면 뭐 대표 이사님 인터뷰는 꿈에도 못 꿨겠죠. 편집은 많이 했습니까? 방향을 좀 틀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OPD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막 용선 피트가 잠기는 걸 보고 나왔을 때거든요.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요? 모가지 다 날려야 된다면서요. 제 성질머리가 뭐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나한테도 도움이 됐죠. OPD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해서 내 영향받기다. 근데 PD님이랑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사람이 있으니까. 성남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동료들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누군들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 동료들 살리겠다고 가열로가 터질 때까지 남아서 끝끝내 마이크를 붙잡고 있던 그 젊은 사원 우리를 지켜냈잖아요. 하지만 재난이든 사고든 재난의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결국 희망은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재난 사흘째 전력은 복구됐지만 펄펄 끓는 쇳물을 받아내야 할 제강 공장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고 모래 욕조에 쇳물을 쏟아붓는 사철이도 난항을 거듭했다. 쇳물을 받아낼 수 없다면 고로가 식어가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고로가 다시 숨을 쉬려면 남은 시간 내 재송풍이 절실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희망 그리고 동료뿐이었다.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재밌는 영상이 추천됩니다.